우리가 이때까지 긴 시간을 거쳐서 왔던 이유는 그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석 콤파스를 써가지고 어느 방향을 정해서 가야 할 때에 반드시 이 자석 컴파스, 자기 컴파스는 가르치는 것이 나침반의 북쪽, 즉 남북이라는 이쪽을 가르치는데 이게 진짜 북쪽하고 차이가 나는데 진짜 북쪽하고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줄이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이 과정을 이제까지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석 컴파스, 자기 컴파스가 가지고 있는 오차의 가장 큰 것은 북극성하고의 편차입니다. 북극성이 있는 지구 북쪽하고 진북하고 이 자석의 기운이 가르치는 북쪽인 그 자북하고 네 배가 가지고 있는 오차인 이 자석의 내 나침반의 북쪽하고 이 사이에서는 자차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그래서 반드시 내가 배에 가지고 있는 자석 컴파스에서 나침반을 보고 측정한 방위가 있으면 이것하고 해도에서 확인한 것하고 사이에 그 방향의 오차를 전부 수정해야 된다. 해서 써야 가능하다. 그래서 해도에서 본 거는 진반이거든. 진북을 기준으로 전부 우리가 몇 도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고 계산이 나오면 그것은 내 콤파스, 내 나침반에다가 적용하려고 하면 편차 자체가 어찌 되어 있는가 하는 걸 알고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나침반을 가지고서 몇 도 방향에 뭐가 보인다 해갖고 정한 것 같으면은 이것을 갖고 그럼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야 돼 했을 때는 해도로 옮기려면 진방위를 계산해갖고 정해야지 그냥 뭐 숫자 있다고 그대로 갖다가 양쪽을 해도에 넣었다 이쪽 하면 방향이 틀릴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동차를 가지고 갈 때는 도로가 보면 다 표지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오차가 안 납니다. 잘못 갔다 보면 도로 위에 있으니까. 배는 바다 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틀린 줄도 모르고 가는 거죠. 그러다 한참 가다 보면 여기가 아닌데 그런데 어디로 갈지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결국은 내가 판단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석으로 만든 컴파스를 나침반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우리 작은 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관련되는 내용을 자꾸 생각을 하고 써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석 나침반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 자석 나침반 자체가 자기 컴파스라고 하기도 하고 자석 나침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 지구가 만드는 자석 기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1000년 이상 쓴 거거든요. 오래전부터 쓴 거라서 지금도 배에는 반드시 자석으로 만든 나침반이 법적 장비로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게 왜 오래전부터 썼느냐 하면 구조가 간단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 쓰면 다 되거든요. 간단하죠. 구조가 간단하다. 그래서 보수도 쉽고 관리도 쉽다. 그 다음에 전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문제는 대신에 편차 자체가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알고 수정해서 써야 된다. 종류는 물 안 들어간 거, 물 들어간 거 두 가지입니다. 물 안 들어간 거는 좀 가볍고 작게 만들 때는 물 안 들어간 걸 쓰고 좀 고급이고 정밀하게 하려면 물이 들어가 있는 걸 씁니다. 보통은. 제가 이걸 자꾸 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왜 저렇게 하지 않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오늘 수업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렇게 제가 하는 겁니다.
요거는 탁상형입니다. 요런 형태가 조그마한 배는 가장 많습니다. 요런 형태. 그래서 요게 나침반 역할이고, 좌우에 있는 이것이 자석 기운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할 수 있는 함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수정용 자석을 더해주고 빼주고, 또는 채판을 더했다가 뺐다가 하면서 수정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탁상용 테이블용이고, 요거는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용. 요거는 배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큰 선박들에 보통 하고 있는 그런 자석 컴퍼스입니다. 요거는 요 밑에 열어가지고 요 안에서 이렇게 수정 자석을 넣어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자석 컴퍼스를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석 자기 컴퍼스를 쓰는 이유는 지구 덩어리 자체가 이게 전체가 자석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지구 자장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지구가 만들어질 때 이런 자장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런 자석 기운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주선으로부터 방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방어적인 역할이 되기 때문에 오로라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구에서는 북쪽에 그 기운이 있고 남쪽의 기운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남쪽 북쪽을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태양처럼 이게 뭐 여러 군데가 있으면 못 써먹죠. 달에도 이런 것들이 5군데 있다거든요. 그럼 달에는 못 써먹죠. 근데 지구는 참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딱 기운이 2군데가 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석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건데, 이 자석의 남북하고 지구 회전할 수 있는 남쪽 북쪽에 조금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10도, 17도 정도 틀어져 있는 데다가 그것이 또 조금씩 빙글빙글 돈대요. 그래서 이것이 960년 만에 한 바퀴씩 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2019년에 재했는데 1년에 4.5분씩 서쪽으로 조금 이동하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제 요거는 이것을 절반을 잘라냅니다. 안에 내부가 보이도록 절반을 자른 상태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여주는 건데요. 요 아래쪽에 요 들어가 있는 것이 액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액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액체가 요 관을 통해 가지고 요 위칸에 가득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름이 되어 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 부풀 수 있잖아요. 뜨거워 약간. 그럼 팍 넣고 요 안에 들어갔으니까 더 부풀어지면 터질 거잖아요. 그럴 때에 요 관을 통해서 위에서 물이 밑으로 올라오고, 겨울 되면 춥잖아요. 그럼 이게 쪼그러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쪼그러들면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 빈 공간이 생긴 그 밑에서부터 물이 빨리 올라가가지고 가득 채워주고, 그래서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여기서 합니다. 그런 액체가 들어가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것이 뭐냐 하면 밑에서 볼록 올라온 송곳처럼 올라온 돌아가는 회전 그겁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도록.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 여기가 이거 자석 같은 거 괜찮을까 모르겠다.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화면도 자석 기운에 들어가면 좋지 않거든요. 이걸로 할게요. 이게 자석이라고 보면 긴 이런 막대 자석이 여기 2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남쪽 북쪽으로
새겨진 그 길을 따라서 남북 방향으로 이걸 넣습니다. 길게. 양쪽에 두 개. 왜냐하면 균형이 맞춰야 되니까. 두 개를 넣으면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우리 볼펜싱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볼펜싱 같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길게 만들어서 두 개 넣으면 이게 방향성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 넣고 그러면 이 두 개에 들어간 방향대로 남쪽 북쪽에 마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320 토막을 내가지고 거기에 표시를 하고 그럼 이게 무게가 있잖아요. 이 무게가 견뎌야 되니까 요 공간은 빈 공간, 공기통입니다. 물에 뜰 수 있도록 여기에 물이 가득 들어가 있지만 요 부분이 공기통 역할을 해가지고 이게 물에 붕 뜨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중이지만 요 부분이 공기통으로 해갖고 이게 뜰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둥근 숫자판이 물에 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사이에서 배가 빙글빙글 배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에 이것도 돌 거잖아요. 빙글빙글 돌 거죠. 그러면 요게 못이 돼갖고 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회전하게 되면 요 위에 받침대가 있어야 이게 회전될 거니까 요 위에 받침대가 이렇게 톡 들어가도록 해서 이게 계속 빙글빙글 돌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요거를 축침이라 그러고 요 위에 있는 걸 축모자라고 하는데 이게 특수 재질이에요. 왜? 빙글빙글 돌도록 해줘야 되니까 이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위에는 계속 돌아가는데 빵꾸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특수, 여기에는 심지어 사파이어가 박혀가 있다라고 돌면서 마모가 되어도 견디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에는 유리, 요거는 두꺼운 유리, 겨울에도 안 깨지고 여름에도 터지지 않도록 하는 두꺼운 유리로 되어 있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아까 눈금판 있고 이 중간에 있는 이게 부품 달걀처럼 부풀어갖고 여기 밑에까지 되어가고 요게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서 요 전체 무게를 띄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게 반은 축침, 요게 빙글빙글 돌아도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특수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안에 푹 들어가면서 모자처럼 씌워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유리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밥그릇처럼 되어 있는 물이 들어간 이 공간을 보울이라고 합니다. 우리 밥그릇 밥 사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컴프스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석에 붙는 쇠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자석에 붙는 쇠 같으면 이것도 밑에 끼워오는 자석 때문에 동화가 되어가고 영향을 받을 거니까 이거 황동 같은 자석에 안 붙는 것으로 만듭니다. 지금 여기에 이거 있죠? 이것도 자석에 안 붙습니다. 제가 이거 가까이 같이 붙으면 이 자석을 지금 가까이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이게 얼마나 강한지 이게 휙 돌아갑니다. 엄청 돌아가죠. 네. 이게 엄청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화기에도 자석 기운이 있죠. 있는데 이것보다도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데 가까이 안 가는 게 이게 자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안에 반도체 같은 거 영향을 줄까 싶어서 사실은 그거 안 합니다. 안 하고 멀찌감치 지금 하는데 이게 엄청 강하거든요. 당연히 움직이죠. 예, 당연히 움직이죠. 예, 가까이 이게 끌립니다. 자석 성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뿐 아니라 우리 지금 전선 있죠? 전선도 옆에 이렇게 푸시면 이게 획 돌아갑니다. 전자기 때문에. 예.
뭘? 사무실에서 클립이 없어졌어요. 이 클립이 어디 갔어요? 전화기로 딱 붙었어. 부실이라고 되어 있죠. 부실, 이게 아까 지금 공기통입니다. 띄워줄 수 있는 공기통. 거기에 보시면 볼록하게 되어 있죠. 예, 그게 부실입니다. 또 이렇게 공기통으로 되어 있는 공기가 채워져 있고요. 그래서 무게의 98% 정도를 저게 이 플로트 이것 때문에 가볍게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남북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바늘처럼 만든 자석이 2개 들어갑니다. 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축 모자라 해갖고 위에 이렇게 덮어 씌우는 요 축에 덮어 씌우는 여기가 이게 이제 있는데 이걸 뭐 축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카드 무게가 이게 모이잖아요. 중앙에 사파이어가 들어가 있다. 사파이어 들어있다. 저 뜯어가지고 안에 사파이어 सर्클하고 할 필요 없으면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강도 좀 높게. 그 다음에 이 받침침은 백금이 들어가 있다고 또 백금 축침 전체는 황동, 자석균 안 받는 거 있고, 백금하고 이리디움 90% 합금으로 이게 만들니까 40년, 50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빨 들어가는 정도 재질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돌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들어가는 물은 알코올하고 정류수가 35대 65 혼합, 35도짜리 술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걸 마시면 되겠다는데 이거는 공업용 알코올입니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공업용 알코올과 정류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낮 기온이 60도 정도 올라간다든지 공기가 한 20도 정도 내려가도 얼지 않고 끓지 않고 쓸 수 있어서 보통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럼 지금 저처럼 세월이 지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정발되고 빈통이 생기면 만들어가지고 주사기로 쭉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에 기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각으로 전후 좌우가 어느 방향이다라는 걸 이렇게 마킹이 볼 안에 사발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향하는 방향으로 앞뒤 방향으로 딱 이렇게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배에 설치할 때에 앞뒤 방향하고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갖고 이 안에 앞뒤 방향이 마킹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 좌우 방향도 마킹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4개로 되어 있는 것이 기선이라고 합니다. 주액구는 보충할 수 있는 구멍. 지금 주액구에 갖다 넣으면 되는데 제가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일단 수업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있고 고무가 낡아가지고 만약 뺐다가 다시 못 채우면 저 지금 이제 물 다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게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제가 과거에 배 낡은 배 폐선하고 쉐베로 갈아타면서 저걸 제가 뭐 때문에 모르겠는지 그걸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그거 이거 뭐 버릴 것 같으면 내가 기념으로 가지고 있을게요 하고 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니까 이게 몇십 년 된 거거든요. 저걸 열어가지고 고무를 안 바꾸면 문제가 있을까 싶었어요. 손을 안 대고 일부러 있습니다. 침벌이 지금 침벌이 뭐냐면 선박이 회전할 때에 그것 자체는 항상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옆에 달린 태를 침벌이라 합니다. 침벌이라 하는데 이게 보십시오. 그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침벌의 영향이 뭐냐면
자, 지금도 이게 수평이잖아요.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항상 위를 향하도록 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짐벌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습니다. 즉, 배가 어느 방향으로 되더라도 수평 유지하는 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침대가 이렇게 만들어진 배가 있습니다. 침대가 이렇게 만들어진 배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국 여왕의 황실 전용 요트에 설치된 여왕의 침대는 이렇게 되어 있다. 네. 배가 이렇게 흔들려도 항상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배가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뒹굴어도 침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이게 짐벌이 가지고 있는 요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지진이 났을 때에도 중요한 물건은 수평을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짐벌 장치를, 간이 짐벌 장치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평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바깥천 움직여도 이렇게 수평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짐벌이라는 기능이 이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 지금 큰 수령 장치가 있으니까 또 활활 거기서는 자석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석도 있고, 그 다음에 쇳덩어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 된 어떤 막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전문가 용어로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수정을 해주면 조금 더 오차가 적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눈금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금을 읽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요 핀 하나 뽑아 가지고 해서 위에서 이렇게 읽으면 숫자하고 겹치거든요. 그러면 몇 도다 읽는 듯이 섀도우 핀입니다. 이건 섀도우 핀. 그래가지고 읽죠. 눈금을 읽어서 몇 도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저것도 마찬가지 핀 하나 뽑아가지고 읽으면 저쪽 방향 몇 도다 하고 눈금판에 바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것은 환입니다.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고리처럼 이게. 그래서 이거는 방위환이라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별을 본다든지 태양이 몇 도 방향으로 있는지 이런 걸 보려 하면 하늘 위를 봐야 되는데 하려 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기 위해서 거울에 비춘다든지 이래가지고 위쪽에 있는 거 볼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방위경이라 하는데 여기에 현미경이나 망원경 기능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위를 볼 때 위에 있는 걸 몇 도 방향이 있는가를 각도로 읽어야 될 때는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위경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컴퍼스에 올려놓고 각도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제 쓰는데 우리 작은 배는 이런 걸 안 씁니다. 작은 배는 굳이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할 정도까지는 사실은 안 쓰고 요거는 큰 배들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이제 각도 이걸 떼주고 쓰죠. 자, 10분 쉬겠습니다.